그래서 1쿨롱이 해당 위치에서 갖고 있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전기 포텐셜입니다. 여기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전기 포텐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전기 포텐셜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전기 포텐셜, 요거부터 굉장히 우리 고등학교 때 헷갈렸었죠. 막 포텐셜, 잠재적, 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막 개념들이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 거를 일단 복습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못 들어온 친구가 이거부터 갑자기 멘붕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든 구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줄거리 쭉 얘기하고 그 안에서 전기 포텐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다음 두 번째, 이거를 중력 포텐셜과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중력 포텐셜은 뭐냐? 나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위치 에너지를 만드는 어떤 잠재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과 함께 MGH 그거랑 비교를 해서 1대1 대응되는 게 전기 포텐셜에선 무엇인지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학의 용어를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식만 그냥 딸딸딸 푸느라 정확하게 그 전위, 전압, 뭐 전기 포텐셜 에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짚어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등 전이면과 전기장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응용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지금까지의 줄거리 우리 어떤 거 나왔어요? 일단 맨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내려갑니다. 딱 호박, 여기서 말하는 호박이 펌킨이 아니에요. 어떤 뭐 보석이 있대요. 그걸 헝겊으로 이렇게 문지르고 딱 어디다 갖다 놨더니 친구 머리가 이렇게 막 달라붙어. 오씨, 이거 뭐야? 막 뭔가 우리가 모르는 막 신적인 존재가 있나 보다 라고 내 생각에 동양이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과학적인 걸 생각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뭐 전기?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그 대전 현상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쭉 그 막 마녀사냥 막 이렇게 종교에 심취해 있을 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생각을 그렇게 깊게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성의 시대가 왔을 때 이제 쿨롱이라는 아저씨가 그거를 가지고 그 힘의 크기는 과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걸 통해서 쿨롱의 법칙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당기는 거는 무언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체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그 원천이 된다라는 얘기로 그 힘에 대한 걸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F는 K, R제곱분의 QQ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쿨롱 아저씨 힘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쭉 더 나가다 보니까 아니 힘이라는 거는 뉴턴 아저씨가 말했다시피 내가 이거를 밀어 뭐 그래야 이제 힘을 받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초능력이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힘을 탁 줄 수 있게 뭘까? 이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딱 내가 어떤 대전시킨 물체 뭐 도체 같은 거를 이렇게 놨어. 근데 요로도 힘을 받고 요로도 힘을 받고 요로도 힘을 받고 요로도 힘을 받고 막 전체적으로 힘을 받는 거죠. 이거 너무 신기한 거야. 직접 여기 닿지도 않았는데 얘가 막 힘을 주네. 그럼 여기서 뻗어나가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부터 이제 전기장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기장으로 우리가 이 주변을 설명을 하고 전기 역선을 통해서 전기장을 표시를 하면은 모든 지점에 우리가 다 그 해당하는 대전대를 갖다 대지 않고도 왜냐면 이게 엄청 세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여기 갖다 대면은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전자파 같은 거 얼마나 위험하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지 않고도 수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전기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선속이라는 개념까지 배웠죠. 전기선속은 어떤 전기장에 대해서 이걸 하나의 다발 같은 걸로 보고 그 어떤 면적에 지나는 전기장의 총량 요런 거를 이제 전기선속으로 해서 가우스의 법칙 통해서 안에 어떤 Q쿨롱이라는 전하가 있으면 여기에 전기장이 균등하게 됐을 때 요 면에서 전기장은 몇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그런 것까지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기장 속에서 전하를 놓으면 어떤 힘을 받을지 예측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우리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의문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아니, 여기서 정지해 있던 물체를 전기장에 있으면 힘을 받는다는 거 알아. 탁 놨는데 오씨 막 이동했어. 속력, 속도가 생겼죠?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이게 중력 방향으로 무게가 있어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던 놈이 여기로 움직이면서 2분의 1 n분의 1 제곱이라는 에너지를 얻었어. 와, 이게 바로 E는 mc제곱이 이런 걸 말하는 건가? 거기서 E는 전기장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럼 이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로부터 온 것인가? 화학 에너지? 아닙니다. 요런 거를 그래서 바로 뭐라 그러냐? 잠재적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난 포텐셜이 뭔가 했어. 그게 영어로 POTENTIAL, TIEL? 그렇게 돼가지고 잠재적 에너지 요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잠재적 에너지의 하나 예시는 뭐냐? 중력 에너지. 요것도 사실 위치 에너지라고 불렸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어떤 중력도 우리 방금 말한 그 전기장처럼 중력장 필드를 쫙 뻗어서 멀리 있는 애를 우리가 당기잖아요. 직접 실로 연결해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이제 그만 부르고 우리 좀 스마트하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시다. 요거 역시 잠재적인 에너지고요. 왜냐? 이렇게 내가 이거 가만히 놨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탁 떨어뜨리면 떨어지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민 게 아닌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얘가 어떤 요 위치에 대해서 잠재적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비슷한 예시가 뭐가 있어요? 용수철도 비슷하죠? 용수철 이렇게 남겼을 때 탱 하면은 이게 멀어지죠. 용수철 끝에 내가 어떤 쇠공을 달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쇠공은 갑자기 평 하고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 건데 그 운동 에너지 어디서부터 왔어요? 요 탄성에서부터 왔죠. 이 탄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운동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제 전기장에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정의가 되게 돼요. 내가 전기장 안에 어떤 물체, 즉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를 놨을 뿐인데 그게 힘을 받아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근원은 뭘까? 아,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우리 이제 얘기하자라는 식으로 과학자들을 해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식으로 쓰면은 W는 QED 요런 식으로 많이 쓰여져요. 고등학교 때도 W는 QED, W는 QED 외우고 지금 다 까먹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물체가 슝 이동해서 여기까지 갔을 때 속도가 빠르려면 어차피 M은 똑같겠죠. 같은 물체를 우리가 대전시키는 걸 얼마나 세게 했냐 약하게 했냐 하기 때문에 M은 똑같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많이 증가하게 되려면 여기에 어떤 성질이 그거에 영향을 끼칠까요? 첫 번째, 여기에 전기장이 셀수록 더 힘을 크게 받아서 여기서 더 운동 에너지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그 전기장에 해당하는 E가 여기에 분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있겠어요? 우리가 만유인력 얘기할 때 질량이 클수록 더 힘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응되는 건 여기서 전하량입니다. 이게 2쿨롱일 경우에는 어떤 전기장이라는 게 뭐예요? 단위 1쿨롱당 받는 힘이죠. 그럼 2쿨롱이면 이 전기장에서 힘을 2배 받아요. 힘 더 세니까 여기 갔을 때 운동 에너지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전하량도 이 잠재적 위치의 에너지를 가지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구나. 그래서 여기 Q도 들어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요 D라는 놈은 뭐냐? 우리가 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멀리 가면 운동에너지 더 생기고 조금 가면 조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리에 대한 것도 여기에 넣어줘야 됐다 해서 이렇게 Q 곱하기 2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잠재적 위치 에너지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 내의 물체가 잠재적으로 지닌 에너지 이런 식으로 불리고 전하가 클수록 전기장이 클수록 그 다음에 방향도 전기력선의 반대 방향으로 커져요. 요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다가 탁 놓으면 여기로 평 가죠. 그러면은 여기다 놓은 것보다 여기다 놓은 게 위치 에너지가 더 낮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슬로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위치 에너지가 어디가 높죠?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높죠. 여러분 어떻게 이거 알았어요? 똑같은 지점까지 내려갔을 때 누가 더 운동 에너지가 많아질까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알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이서부터 시작하면은 더
많은 속력을 지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요 포인트에서 시작한 게 여기 왔을 때 더 속력이 빠르겠어요?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 갔을 때 더 속력이 빠르겠어요? 당연히 여기서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어디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여기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뭐냐?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로 갈수록 우리의 위치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전화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그 주변의 그 위치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냐면 여기서 전기장은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요거의 가장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겠어요? 무한대의 지점.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질수록 더 전기장의 방향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거기를 기준으로 한 어떤 포인트의 에너지, 그거를 전기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할 때 지평면을 그냥 0이라고 삼죠? 거기 대비해서 얼마 높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전기 포텐셜 에너지에서 전기 포텐셜까지만 말한 거, 그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전기장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1쿨롱당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야 쿨롱만 거기 딱 갖다 놓으면 알 수 있게. 그것처럼 전기 포텐셜이라는 것도 포텐셜 에너지에서 Q만 뺀 거예요. 그래서 1쿨롱이 해당 위치에서 갖고 있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전기 포텐셜입니다. 여긴 에너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어떤 거랑 똑같냐라고 하면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 혹은 전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회로 배울 때 전위와 전압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었죠? 그거 할 때 나오는 전위예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과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아까 위치 에너지 뭐라 그랬죠? 공식으로 mgh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m이라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m에 무관하게 이 순수히 그 세기만 보고 싶을 때는 GH라고 M을 빼서 단위 질량당 이런 식으로 하듯이 여기에서도 Q를 빼고 ED만 살린 요거를 V라고 부릅니다. V라고 표기를 해서 이거 V라고 하면 보통 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인 거예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아니지. 전기적 포텐셜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전기 포텐셜이 0V고 여기가 전기 포텐셜이 10V라고 해봅시다. 사실 무한대에 비교하면 여기가 0V는 아닌데 기준은 상대적인 거에서 기준은 어디 잡기 마련이니까 일단 이렇게 잡는다고 해보세요. 양단의 전위 차이가 10V가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여기 걸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말할 거예요. 이런 것도 공식 막 많아요. W는 QV, 뭐 V는 ED, W는 QED 이렇게 공식 3개 다 외우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쭉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앞에 거부터 들어오시면서 개념을 익히면 이런 공식 다 까먹었어도 절대 헷갈리시지 않고 시험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시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잘못 외워서 문제 5개 틀리느니 아예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와 여기 그런 전기장 안에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와 전기 포텐셜 개념 정의 명확히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학 용어 정리를 요거 같이 이번에 배운 거 많죠? 그거랑 섞어서 한 번 더 드릴게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란 뭐냐? 여기선 전기가 아니죠. 그냥 포텐셜 에너지죠. 어떤 장, 필드,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 뭐 이런 애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물체가 가진 잠재적 에너지, 여기서 이 위치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그걸로부터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 1쿨롱당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 포텐셜이라고 하고 전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전위 차이를 전압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전위와 전압 어디서 배웠어요? 회로에서 배웠죠? 자, 이런 어떤 복잡한 회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전위라는 건 뭐냐? 어떤 특정 포인트, VA의 전위, VB의 전위 이런 식으로 돼서 사실 전위의 정의는 무한대의 지점 대비 여기에 전기적
그러니까 전기 포텐셜이 얼마나 높으냐, 그거로 해야 되지만, 회로 안에서 내가 뭐 복잡하게 무한대까지 생각합니까? 어차피 얘도 다 무한대로부터, 얘도 다 무한대로부터인데, 그럼 여기서 가장 낮아 보이는 애 하나를 그라운드라고 잡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 위가 0이다 라고 가상으로 잡고, 다른 애들의 전 위는 이제 무한대 신경 쓰지 않는가, 여기로부터 얼마나 높은지로 전 위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 압이라는 건 전위 차이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다? 전기 포텐셜, 전 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럼 거기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에 어떤 지나가는 쿨롱만큼 생기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전류라고 이제 다음 단어에서 배울 텐데, 여기 별표 쳤어요. 회로 이론 관련된 거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주에 이제 다룰 텐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먼저 개념만 보시면, VAB는 VB에서 VA를 뺀 거, 이 사이 양단의 전압, 전위 차이가 되겠고, 전압원이 공급한 에너지, 뭐 요런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라는 거는 W는 QV 이런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이거예요. 얘가 만드는 건 뭐예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죠. 근데 전위죠. 근데 전위라는 건 뭐예요? 1쿨롱당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죠. 그럼 얘가 만드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란 뭐예요? 그 전위, 즉 전위차, 그 전압에다가 Q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IT 곱하기 VAB 이런 식으로 얘가 에너지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1초였으면 그 시간 동안. 근데 이 회로 딱 생기고 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는지 여기서 초식에 놓고 시간 잴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단위 시간당 얘가 만든 에너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일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률이라는 거는 요거를 이제 T로 나누면 그 P라는 거는 IV. 여러분들 만약에 회로 이론까지 공부하고 이거 재수강 하시는 친구들은 이런 용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익숙한 용어를 통해서 일반 물리에서 이런 포텐셜 에너지와 포텐셜과 전위, 전압 이런 거 감 잡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이런 거 가져와 봤어요. 일단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등전위면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한자예요. 같은 전위를 형성하는 면이다 라는 게 등전위면인데 이게 뭐냐? 자, 봅시다. 우리 이렇게 전기장이 이게 전압이 형성이 돼 있고 전기장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놓으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로 갈수록 우리가 전위가 높고 여기로 갈수록 전위가 낮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런 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랬지 요 방향으로는 힘을 안 받죠? 그래서 요 방향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이동을 해봤자 그 운동 에너지가 새로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면 하나를 등전위면이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위가 똑같아서 이동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요런 거예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 할 때 이렇게 어떤 슬로프가 있었어요. 슬로프가 있는데 슬로프가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죠. 이거 2차원처럼 보이나? 약간 여기 끝에 이렇게 2차원으로 되어 있는 슬로프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 옆으로 움직이는 데는 그렇게 크게 안 어렵죠? 위로 올라가는 게 힘들지.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속도가 붙고. 그래서 여기서 따지면 이 옆에 라인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등전위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기장 혹은 전기력선의 수직으로 형성이 돼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두꺼워지죠? 그래서 요거끼리는 같은데 얘와 얘는 달라요. 요로 갈수록 점점 이게 두꺼워집니다. 점점 전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높은 등전이면 여기는 낮은 등전이면 하지만 요거 하나의 라인. 근데 이게 왜 라인이죠? 이게 측정기가 만약에 이렇게 입체가 될 수 있어요. 측정기가 입체가 되면 등전위면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요? 면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등전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높은 등전위면에서 낮은 등전위면으로 플러스 전하는 힘을 받겠죠. 왜냐? 전기장 방향이 그 방향이니까. 어떻게 해요? 감 좀 잡히시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못 잡았으면 다음에서도 또 앞에 거 스토리 복습하고 거기서 한꺼번에 다룰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쭉쭉 따라와 주세요.